조심스럽게 이거 그냥 다 내보내드려도 되나 진료적인 그런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저는 이게 치과계의 큰 발전이 된다고 봐요. 본인들이 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불가능이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치료는 나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 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 방향성에 맞게 치과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자들이 크라운이라든지 라미에이트를 하면서 피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사례에서 오시는 또 그런 지금 미니 씨가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미니 씨가 만들어진 계기는 제가 미니 씨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치과는 재료가 발달을 하고 있고요, 장비도 발전하고 있어요. 재료는 어떤 재료가 발전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내 치아랑 가장 성질이 유사한 것,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비슷한 것, 예를 들어서 단순 색상이 아니라 투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질감이라든지 또 자연스러운 색상이라든지 이 복합적인 어떤 심미적인 부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에나멜층이면 에나멜과 비슷한 탄성 개수, 마모도, 그 다음에 우리 파젤 강도,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한 게 아니고 비슷한 재료, 저는 이게 발전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더 약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지금 손실된 부위를 내 치아하고 유사한 물질로 대체하느냐, 이게 지금 치과 제로의 발달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아까 프레퍼레이션,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내 치아에 손상이 없이 내 치아와 가장 비슷한 재료를 적용을 해서 치아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 개념이 바로 미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하는 거는 내 치아가 과하지 않고 시렸던 것도 오히려 없어지면서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바뀌는 게 최종 목표라고 봐요. 이런 발전의 과정에 현상에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해냈냐면 앞니 경우는 또 힘이 덜 받기 때문에 파절에 대한 위험도가 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 미니시는 거의 지금 문제없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굉장히 얇게 만들었을 때 어금니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다들 닥터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얇은 게 과연 입안에서 또 버텨낼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크라운도 일부러 어금니 하는 이유는 지르코니아는 단단한 물질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금니에 넣었을 때 그 단단함이 없으면 씹을 때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이를 많이 깎아서 넣어요. 그 다음에 좋은 재료가 금 같은 재료거든요. 금은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많이 깎지 않고서도 우리 적용할 수 있는데 심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열 전도율 때문에 단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금니도 사실 마찬가지라 봐요. 어떻게 하면 이를 최대한 깎지 않고 보존하면서 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물질을 들어가서 물성이 치아랑 유사해서 오랫동안 구강내에서 버티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지금 어금니도 그 원리를 가지고 시도하고 있고 사실 되게 성공적이에요. 여기 관건이 하나가 있어요. 왜 어금니가 가능하냐, 다른 재료로도 하면 되는 건데, 레진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아니면 또 다른 재료로 하면, 레진 같은 경우가 어금니의 강도를 버티기에는 그 물성 자체가 치아보다는 훨씬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파절 강도도 좀 약하고 마모도도 약해요. 치명적 단점이 중압수축이라고 굳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힘 때문에 응력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라운 같은 경우도 아직 정밀성이라든지 지르코니아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거를 치아와 얼마나 정밀하게 결합시키냐가 핵심이거든요. 가능한 한 세멘트, 그러니까 접착제가 개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치아와 수돗물이 굉장히 정밀하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한 덩어리가 돼서 어떤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얇은 게 깨지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깨지지만 일단 내 치아와 결합을 하게 되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는 어금니도 조건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느냐, 정밀하게 세멘트의 개재가 최소로 되면서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느냐, 이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고 어금니도 적용을 한다면 저는 어금니에서도 깨지지 않고 오래오래 구강 내에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적용을 하고 2, 3년이 정도 됐는데 환자분들 잘 문제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미니시 브릿지도 있고 핑크 미니시, 약간 잇몸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도. 미니시도 하다 보면 어떤 경우 환자들이 있냐면 잇몸병, 아까 풍치가 있는 분들은 잇몸이 녹아내려가는 병이잖아요. 치아가 길게 보여요. 그래서 잇몸이 녹아내려간 양만큼을 우리가 잇몸 색깔로, 그 부분은 잇몸 색깔로 핑크색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치아의 부분은 다시 치아 색깔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약간 육안에 티가 날 수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치아가 길어 보이는 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 잇몸이 녹아내려가서 치아가 길게 보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탁월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젊은 친구들도 오히려 많이 있어요. 잇몸이 붕괴돼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치아를 염증 있는 상태에서 방치를 했을 때 잇몸뼈가 주위가 녹아내려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정 부분에 잇몸병, 또 풍치가 발생해서 녹아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경우 그대로 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이쪽만 길게 보여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예쁘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니시만 했다가 아무리 이빨만 예뻐도 잇몸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큰 만족도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신 거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맞아요. 심리적인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결과물이라 보시면 돼요. 미니시 브릿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크라운 브릿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 옆에 치아를 크라운으로 많이 깎아서 이가 없는 부분을 수봉한다. 보철 치료죠. 이 단점 때문에 나왔던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고요. 크라운 브릿지는 양쪽 이를 많이 깎기 때문에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 치아를 뽑게 되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또 이 치아를 뽑고 또 양옆에 또 걸어서 또 브릿지가 확장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크라운 브릿지의 어떤 단점은 아마 과거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후에 임플란트가 나와서 양옆에 치아를 깎지 않고 수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철 수복이죠. 요즘 대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앞니에 대한 임플란트라든지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많이 붕괴가 돼서 뼈 이식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를 안 깎고 브릿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니시 브릿지라 해서 양옆에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아까 미니시의 방법으로 양옆을 하고 중간에 치아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플란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임플란트는 픽스처라 해서 쐐기둥을 잇몸에다가 심어 놓고 하는 건데 그 위에다가 치아의 머리를 만드는 기술. 미니시 브릿지는 수술이 없이 양옆을 미니시로 붙이고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맞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더 튼튼할 수도 있죠. 그쪽에 튼튼하게 이가 들어간 게 맞는데 임플란트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 쪽이 파랗게 보인다든지 이제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잇몸이 좀 파랗게 앞니, 어금니는 특히 상관이 없어요. 잇몸이 많이 붕괴가 돼서 수술하기가 너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술 자체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미니시 브릿지가 어떻게 보면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제일 적합한 친구들이 바로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유용한 치료법이기도 해요. 10대들도 임플란트. 그래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기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임플란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 치아를 끼워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잘 떨어져요. 미니시 브릿지 같은 경우가 내 치아 손상 없이 붙여서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미니시는 다른 병원도 좀 흉내내시거나 좀 따라하시는 병원들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미니시 브릿지나 이쪽 단계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거 그냥 다 내보내드려도 되나 진료적인 그런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치과계의 큰 발전이 된다고 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 방향성에 맞게 치과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해왔던 과정들도 환자들이 크라운이라든지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피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예뻐는 졌는데 치아가 망가졌더라. 예뻐는 졌는데 이거 지금 파래졌더라. 신경치료를 하더라. 또 이가 시리더라.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라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뻐지고는 싶은데 이는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 즉 이를 깎지 않은 게 좋겠어.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이 개발이 따라오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설정이 됐잖아요. 즉 우리가 의사가 봐도 내 거에다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나한테 해가 되지 않고 이 삭제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가 가야 한다 보거든요. 근데 이런 병원들이 먼저 선두주자가 되고 이게 소비자들이 찾는다면, 이런 병원이 잘 된다면 다른 병원들도 경쟁이라는 게 단순하게 비용 갖고만 싸운다든지 그게 아니라 기술적인 발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 방향에 맞다면은 전반적으로 치과계의 발전들은 향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 결과물은 소비자들과 환자들이 그에 대한 의료의 어떤 퀄리티가 높은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약간 동반성장, 상향 조정으로 위로 가치를 올라가는. 그렇죠. 치과계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그 혜택은 바로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코 부는 소스를 공개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려가 되게 많았던 게 자기들 시장이 조금 더 너무 공개가 돼버리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총대를 매시고 발전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치과 의사가요? 아니면? 치과 의사분들. 물론 고객들이랑 환자들 너무 극대주의. 이거는 방향이 설정됐다 봐요. 소비자가 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병원은 오히려 낙오될 겁니다. 네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보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거는 치과 의사들도 알고 있을 거라 봐요. 어떻게 하면 진짜 치아에다가 해를 안 끼치고 치아 삭제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환자가 만족해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내 치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한다면 누구나 꿈꾸는 치료가 아닐까요? 근데 본인들이 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불가능이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치료는 나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 봐요. 본인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나은 게 있다면 또 알아보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계속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 발전해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도 환자들한테 너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만족해할 수도 있고 의사로서 길도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 미니 씨가 10년 정도 성공적으로 왔으니까 이 이야기도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먼저 선구자적인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약간 보신 거잖아요. 재료 기술이 바로 따라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줘보면 분명히 못한다고 했을 것 같기도 한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도 이렇게 너무 많죠. 일단은요,